안녕하세요. IM어학원 RC 강사 제시입니다. 자, 오늘은 함께 분사 정리해보고 문제 풀어볼 텐데요. 분사 파트는 영어를 공부하는 친구들이 좀 어려운 파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 분사 파트를 내가 잘 정리를 하고 또 문제를 잘 풀 수 있고 문장에서도 잘 이 분사를 구별하실 수 있다라면 나는 다른 문법들은 충분히 다 커버를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이 되기 때문에 이 분사 파트 조금 더 집중해 주셔서 한번 또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사는 무슨 역할을 해주나요? 분사는 형용사 역할을 해줘요. 그죠? 분사는 형용사가 없어서 땡겨온 게 이제 분사인데 동사야 ing 또는 pp 모양으로 와주죠. 그러면 우리는 언제 분사에서 ing를 써주고 pp를 써주나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자, 저한테 학생들이 두 가지 오답으로 잘 대답을 해요. 어떤 류의 오답이냐? 첫 번째는 하면 ing, 당하면 pp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맞아요, 그렇죠? 하면 ing, 당하면 pp인데 그럼 제가 또 물어봐요. 뭐가 하는데? 이렇게 말했을 때 대답을 제대로 하는 친구들이 한 10%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여러분 꼼꼼하게 잘 잡아주세요. 자, 이렇게 물었을 때 대부분의 친구들은 선생님 주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다시, 분사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데요. 형용사의 자리는 한정사와 명사 사입니다. 이때 이 명사는 주어가 될 수도 있고 목적어가 될 수도 있고 전치사의 목적어 또는 보어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꼭 주어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명사, 꾸밈을 당하는, 꾸밈을 받는 명사가 하면 ing고요. 근데 꾸밈을 받으면, 당하면 pp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포인트 꼭 기억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어떨 때 ing, 어떨 때 pp예요? 꾸밈을 받는 명사가 하면 ing, 당하면 pp다 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또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뭐예요? 1패턴입니다. 1패턴은 감정 분사죠. 감정의 경우에는 감정을 느끼면 pp, 감정을 유발시키면 ing였어요. 그쵸? 보통은 사람이 감정을 느끼고 유발시키고 둘 다 할 수 있지만 느낀 걸 얘기하더라 해서 사람 감정이면 pp, 사물이는 절대로 감정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유발시킨다 해서 ing로 써줘요. 그쵸? 그래서 다시, 사물 감정일 때는 ing, 사람 감정일 때는 pp 이렇게 또 기억 한번 해주시고요. 그러면 일반 형용사와 분사 형용사가 ABCD에서 함께 나왔을 때 이때는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보통은 일반 형용사가 우선권을 가져요. 그렇지만 그 예외가 언제예요? 사람 감정일 때죠. 사람이 감정을 느끼는 이런 형태로 나왔을 때는 이제 분사 형용사가 우선권이다 라는 것도 여러분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한 번 더 난이도 갑니다. 현재 분사도 ing로 생겼고 동명사도 ing로 생겼는데 이때는 이 동명사인지 분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동명사는 명사 역할, 분사는 형용사 역할이라는 거 여러분 다 기억하시면서 우리 어떻게 구분하기로 했었어요? 한정사 위치로 구분하자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한정사와 명사 사이에 빈칸이다. 다시, 빈칸 앞에 한정사가 있다. 이때는 그러면 형용사죠. 근데 다시 빈칸 다음에 한정사, 명사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형용사는 이 자리에 올 수 없죠. 그래서 뭐가 와야 돼요? 동명사가 와서 이 덩어리들을 목적어로 달고 나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한정사가 있지 않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때는 어쩔 수 없다, 해석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과거 분사와 동사의 과거형도 둘 다 ed 이렇게 붙었는데 이때는 어떻게 구분하기로 했어요? 동사 경우에는 동사 다음에 뒤에 목적어가 온다. 그런데 pp 경우에 어때요? 목적어가 오지 않는다. 그래서 목적어가 오면 동사 과거형이고요. 없으면 pp다. 이렇게 구분하시자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쵸? 자, 하나 더 정리해 볼게요. 분사가 뒤에서 꾸며줄 때는 언제예요? 분사 2패턴이죠? 우리 여기서는 분사 1패턴, 감정분사 정리했고요. 여기 2패턴, 분사 앞뒤입니다. 언제 뒤에서 꾸며줘요? 일반적일 때는 앞에서 이렇게 꾸며주지만 ing는 보통 목적어를 달고 올 때 이 덩어리가 같이 명사를 뒤에서 이렇게 꾸며준다고 말씀드렸고요. pp일 때는 언제예요? 전치사 구나 아니면 투부정사 구, 이런 구들이 뒤에서 이제 명사를 이렇게 꾸며준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쵸?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액추로 딱 레벨업을 했을 때 하나 더 이제 예외 상황 공부를 했어요. 언제예요? 자동사는 pp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ing밖에 안 되더라. 그래서
자동사는 ing밖에 안 될 때 그때는 그럼 뒤에서 꾸며주면 뭘 달고 오겠어요? 목적어 없이 전치사구, 투부정사구를 달고 오겠죠? 그래서 이 경우 지금 PP가 전치사구나 투부정사구 달고 나오지만 예외가 자동사다라는 것도 여러분 한번 딱 기억해 주시면서 저희가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분사는 동사에서 땡겨온 거기 때문에 다시 동사의 성질과 굉장히 여러분 많이 맞물려요. 특별히 어디에서 많이 맞물리나요? 능동인가 수동인가 이 부분에서 많이 맞물리죠. 능수동에서는 여러분 또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예요? 형식별 동사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분사 파트에서 형식별 동사 계속 나올 텐데요. 이건 몇 형식인가 구분하시면서 문제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잘 안 지워지네요. 1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A, B를 딱 보시자마자 우리는 딱 생각이 들어야 되는 게 뭐예요? remain. 이 형식이다. 라는 거예요. 이 형식 동사는 수동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PP 형태 안 되더라. 자리를 한번 볼까요? 앞에 한정사고요. 빈칸 뒤에 명사입니다. 한정사와 명사 사이에는 형용사밖에 안 되는데 PP 안 되고요. ing밖에 안 된다.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는 거죠. 너무 간단한데 우리 친구들이 뭐랑 헷갈리시냐면 remind랑 헷갈려 하세요. remind는 사람 오부 명사, 사람 투부정사, 사람 대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3, 4, 5형식으로 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쵸? 생긴 게 비슷하다 보니까 여러분 헷갈리시는데 잘 주의해 주시고요. remain 이 형식으로 굉장히 잘 나오는 동사입니다. 자, 2번 볼까요? 2번은 우리 다시 전치사, 빈칸, 명사 이렇게 나왔는데요. 전치사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와줘야 될까? 두 가지가 가능해요. 뭐가 가능하냐면 전치사 다음에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가 와서 동명사가 다시 목적어를 달고 나왔느냐, 아니면 전치사의 목적어로 goods, 상품들이 나왔는데 이 상품들을 ing나 pp가 꾸며주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먼저 ing가 동명사일 수도 있고 pp일 수도 있는데 우리 그 동명사로 한번 볼까요? 동명사로 한번 봤을 때 damage 하면은 손상을 입히기라는 거죠. 손상을 입히는데 뭐에다가요? 상품에다가 손상을 입히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그렇게 쓰인 건가? 아니면 손상 입히는 상품이냐? 자, 상품이 손상을 입히나요? 얘가 능동적으로 해요? 아니죠? 그래서 분사로는 절대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다시 손상된 상품 말이 돼요? 되죠? 그래서 그럼 동명사인가 아니면 손상 입은 상품인가? 이걸 보셔야 되는데 여기에서만은 못 보겠어요. 어떻게 해요? 조금 더 보셔야 되죠? 그러면 이 수령인이라는 건데요. 수령하자마자 즉시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문장을 좀 더 길게 한번 중심을 잡아서 볼게요. 자, 우리는 배달합니다. 상품을 48시간 안에, 그쵸? 그리고 any returned product는 다시 동사네요. 보증되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대체해준대요. 바꿔준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즉시. 바로 이제 바꿔준다라는 건데, 뭐 하자마자요? 손상시키기, 상품을 손상시키기의 수령, 받는 대로. 말이 안 되죠? 그럼 이거 어떻게 가야 돼요? 손상된 상품을 받는 즉시 우리는 대체해 드립니다. 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답은 여기서 손상된 상품 B로 가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셔도 손상시키기 상품을 말이 안 돼요. 그렇죠? 손상된 상품 이렇게 돼야 말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장 전체를 보지 않더라도 이 정도만 보셔도 여러분 충분히 문제를 푸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3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3번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3번과 4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단어에 대해서 좀 성격을 좀 알아주세요 라고 일부러 이제 낸 문제예요. 뭐냐면 rewarding 같은 경우에는 앞에 주어가 뭐가 나오든 이제 it is rewarding 해서 이것은 굉장히 보람있다 이렇게 항상 rewarding으로 많이 쓰인다 라는 거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낸 문제인데요. 여기서 문장을 한번 보시면 주어는 대절 안에서는 merger 해서 합병입니다. 그래서 메인 주어는 expert, 동사는 agree, that 해서 나오죠.
안에서는 merger 주어고요. will prove 해서 prove는 이형식 동사예요. 그렇죠? 이형식 동사 뒤에 보어 자리인데요. 보어 자리 자체 둘 다 가능하지만 다시 한번 기억하실 거 rewarding은 항상 rewarding으로 쓰인다라고 보셔도 뭐 걱정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합병을 이제 증명할 겁니다. 뭘 증명할 거냐면 상호 간에 보람이 있다고 이제 이유익이 된다고 라는 것을 이제 증명할 겁니다. 라는 것을 이제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다시 rewarding은 항상 rewarding이라고 나온다는 거. 자, 그러면 4번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complicated, complicating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데 이때도 complicated 같은 경우에는 항상 complicated로 나온다고 생각하셔도 여러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보시면 자, risk analysis에서 위험 분석이에요. 위험 분석은 was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 이제 보가 나와야 되는데 so 형용사 부사 대절해서 너무 뭐뭐해서 됐다라는 이런 이제 구문이나 so that 구문이 나왔네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비동사 뒤니까 형용사 나와야겠다. 둘 다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다시요. complicated는 항상 complicated로 나온다. rewarding은 항상 rewarding으로, complicated는 항상 complicated로. ing나 이렇게 다른 걸로 여러분 굳이 비교 안 하셔도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5번 문제입니다. 5번에서는 여러분 형식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자, 빈칸 근처에서 보시면 to keep 나오고요. to 부정사 다음에 목적어 나오는데 keep이 몇 형식이에요? 5형식이죠. 그래서 이 자리가 무슨 자리냐? 목적 보어 자리예요. 그러면 목적 보어 자리라는 거 이렇게 여러분 아시고 난 다음에 보시면 사실 뒤에서 꾸며주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보어 자리에 혼자서 PP도 나올 수 있고 ing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쵸? 여기에서 여러분 inform을 또 딱 보시자마자 여러분 뭐가 딱 생각나셔야 되냐면 inform 사람 투부정사, inform 사람 대주어 동사 목적어. 근데 inform이 뒤에 명사 달고 나올 땐 어때요? 사람 of나 about 명사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한번 볼까요? inform 다음에 지금 물론 요까지만 딱 써도 돼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about current trends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요즘의 트렌드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누구누구의 애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누구누구의 애계가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얘가 앞으로 나와준 무슨 형태다? 수동태 형태다. 그래서 이거는 PP겠구나. 이렇게 A로 바로 가실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이 형식을 알고 보신다면요. 자, 그러면 해석을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 자, 매니저들은 사용합니다. 뭘 사용하냐면 인터넷을 사용해요. 그리고 동사 한 번 더 읽습니다. 뭐를 읽냐면 저널을 읽어요. 뭐 하기 위해서?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들 자신, 매니저 자기 자신들을 어떠한 상태로 만드는 걸 유지하기 위해서예요. 정보를 받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요. 뭐에 대해서? 최신의 현재의 그런 트렌드, 어디에 대한 트렌드예요? 이 세계의 무역에 관련된 현재 트렌드를 계속적으로 자기의 정보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인터넷을 사용하고 저널을 읽는다라는 얘기였어요. 그죠? 그래서 정보를 받는데 자기가 받아야겠죠? 그래서 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사람은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문법적으로 이렇게 다 해석을 하시기보다는 문법적으로 보셨을 때 사람 about 명사인데 사람이 없이 나왔다라는 것은 이거는 수동태구나 이렇게 문제를 접근하셔도 쉽게 푸실 수 있는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6번 문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에서는 동사가 find 해서 5형식 동사라는 거 딱 기억하셔야 되죠? 자, 5형식 동사 세 가지 대표적인 거 뭐 있어요? KFC, keep, F는요, find죠. C, consider 딱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럼 여기서 목적어는 sudden changes 나왔는데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묶어서 없는 셈 쳐줄게요. 그러면 change가 목적어고 여기가 무슨 자리예요? 목적 보어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보어 자리에 alarmed, alarming 해서 두 개 다 나올 수 있는데요. 뜻이 뭐랑 굉장히 비슷해요.
surprised, surprising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쵸? 그래서 딱 보자마자 surprise를 여러분이 보시면은 얘 감정이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 얘를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얘 감정인가? 라고 생각이 안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뜻 딱 보시고 얘 감정이네 라고 생각이 드셔야 이건 여러분이 맞출 수 있는 승산이 높아지는 게임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목적어가 누구예요? change죠. change, 사물 감정일 때는 어떻게 해요? ing밖에 안 되더라. 그래서 답은 B 가시는 감정분사 문제였는데요. 다시 여기서는 오형식과 감정 같이 가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7번입니다. 7번에서는 A, B를 딱 봤을 때 emerge라는 동사를 딱 보자마자 먼저 뭐가 딱 생각이 나야 되냐? 일형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PP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뭐밖에 안 돼요? B밖에 안 되는데요. 동사로 쓰였으면은 A가 가능할 텐데 동사로 안 쓰였다, 분사로 쓰였다라면은 A는 절대 안 되는 형태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 그럼 동사를 한번 찾아보면 되겠네요. 자, 동사를 찾아보니까 is exploring 해서 동사 나와줬습니다. 한동들 안 돼요. 그래서 답은 A가 안 되고요. 여기서 기회인데요. 어떤 기회냐 해서 뒤에서 꾸며주는 형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뒤에서 꾸며줄 때 ing는 목적어나 보어를 달고 나오지만 일형식 자동사기 때문에 전치사 구를 달고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8번에서는 동사가 will visit 이렇게 나와주고요. 목적어가 factory 나왔는데요. 방문할 거래요. 어디를요? 공장인데 공장이 어디에 있어요? 상하이에 있대요. 그래서 여기서 문장이 끝났어요. 더 이상 나올 게 없어요. 또 다시 동사가 나오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ing, 동명사도 사실은 나올 자리가 아니에요. 명사가 나올 자리는 아니니까. 그러면 이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PP냐, ing냐, 분사 문제구나, 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다시, 여기에 있는 그 뒤에 나머지 것들은 누구를 꾸며줄까요? 여기서는 in 상하이 없다고 여러분 없는 셈 쳐주시고요. 뒤에 이 나머지 ing, pp 얘네들이 누구를 꾸며줘요? 상하이가 아니라 factory를 이렇게 꾸며주는 형태가 됩니다. 그럼 factory를 꾸며주는 이 뒤에 있는 문장들이 여러분 뭐 굳이 해석 안 하셔도 돼요. 뒤에 누구를 달고 나왔어요? 목적어를 달고 나왔죠? 목적어를 달고 나오는 건 ing, pp, ing예요. 그쵸? 그래서 답은 B. 공장인데 어떤 공장이에요? 생산하는 공장이에요. 뭐를 생산해요? 회사에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공장입니다. 라는 거죠. 자, 8번 한번 함께 풀어볼까요? 9번입니다. 자, 9번은요. 문장에서 동사 한번 다시 잡고 가볼게요. 동사는 is planning to 이렇게 나와줬고요. plan 딱 보시자마자 뭐가 생각나야 돼요? plan은 뒤에 투부정사를 달고 나오는 동사지라는 거, 삼형식 동사 plan to, refuse to, afford to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셨을 때 나중에 문제가 혹시 여기가 빈칸으로 나오면 뒤에 투부정사 나왔으니까 이거 목적어가 나온 게 아니네. 그래서 이거는 be planned to다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한번 꼭 잡아주시고요. 이미 동사 나왔습니다. 그러면 동사 다시 될까요? 안 될까요? 자, A, B에서는 동사같이 생긴 애들이 나왔지만 work 이라는 동사같이 생긴 애들이 나왔지만 다시 얘네들이 딱 보셨을 때 일형식이라는 거 먼저 딱 기억나셔야 되고요. 일형식의 경우에는 PP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B밖에 안 되는데요. A를 쓰려면 어떤 경우여야 돼요? 동사로만 쓰셔야 되죠. 동사의 과거 형태로 쓰셔야 되는데 이미 동사 있어서 A는 안 됩니다. 그럼 답은요?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currently는 working을 꾸며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researcher, 조사자들인데 어떤 조사자들이에요? 현재 일하고 있는 조사자들 이렇게 꾸며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형식인데 뒤에 전치사 구를 달고 나왔습니다. 자, 10번입니다. 자, 10번에서는 다시 동사 찾고요. 문장 구조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동사는 were sent to고요. 주어를 이제 전치사 to 나와서 명사 잡아주고요. 다시 for부터 reception에서 잡아줬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BPP 수동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목적어 필요 없고요. 전치사구 나오고 난 다음에 여기서는 who 관계대명사가 이 사람을 꾸며주고 있네요. 그럼 혼자 덩그러니 남은 건 누구예요? Mr. Graham이라는 거예요. 이미 동사가 나왔는데 동사가 나올 수는 없죠? 그러면 이거는 다시 분사 문제다라는 거 딱 생각나셔야 돼요. 얘는 동명사 아니죠? 왜요? 명사가 와야 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얘네들은
누구냐? 리셉션을 꾸며주고 있는 분사구나. 뒤에서 꾸며주는 이 패턴이구나 라는 건데요. 해석할 필요 없죠. 왜요? 목적어 달고 오는 거는 PP가 아니라 누구예요? ing다 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B 이렇게 가주시는 거죠. 문장 구조 선생님 이렇게 잡는 거 너무 귀찮고 오래 걸려요 라고 하지 마시고요. 관계대명사 이렇게 쫙 잡아놓으면은 문장이 얼마나 심플해져요. 그쵸? 반절이 그냥 넘어가는 건데, 그죠? 그리고 주어 동사 빨리 딱 잡으시면 불필요한 거 이렇게 다 잡는 연습을 빨리빨리 여러분 해주시면은 문장 구조가 빨리 들어와서 여러분 문제를 정확히 푸는 요령이 됩니다. 그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장을 딱 잘라보시는 연습 굉장히 중요하고요. 오래 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지금 오래 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문장을 보는 게 정말 빨라져요. 빨라지면 좋은 점이 다시 또 뭐가 있을까요? 파트 7을 봤을 때도 메인 핵심 문장만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세 줄 중에서 여러분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초대가 보내졌습니다. 초대장들이 보내졌습니다. 모든 직원들에게 라는 거예요. 이게 메인으로 이 문장에서는 하고 싶은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 여러분 잘 잡아주시고 그럼 7에서는 다음 문장으로 바로 넘어가서 필요한 부분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자, 11번입니다. 11번 interesting 딱 보자마자 생각나셔야 되는 건 감정부사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 문장에서 동사는 누구냐라는 건데요. are encouraged 해서 동사가 세 번째 줄에 나왔어요. 그쵸? 그래서 주어가 상당히 긴데요. 여기서 주어는 any managers 나왔죠? 뒤에서 꾸며주는 분사인데요. 이때는 여러분이 감정이라는 걸 모르셔도 풀 수 있어요. 어떻게요? 뒤에서 꾸밈을 받는 경우에서는 전치사구를 달고 나올 때는 언제예요? PP다 라는 거죠. 얘는 이제 그 자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두 가지로 여러분 다 푸실 수 있습니다. 다시 이 패턴으로 하셔서 PP, 왜 답이 PP예요? 뒤에 전치사구를 달고 나왔으니까. 또 다른 경우 1패턴이라는 거죠. 감정이다 기억하셔서 사람은 감정을 느끼는 거니까 흥미를 느끼는 사람들 해서 답이 A로 간다 라고 문제를 풀어주셔도 좋습니다. 자, 12번입니다. 자, 마음이 급한가 봐요. 그죠? 자, 여기서는 한정사와 명사 사이에 형용사인데요. 우리 친구들이 이 부분에서 2% 해석을 해주지 않아서 굉장히 많이 틀리세요. 뭐냐면, 리더는 사람이네. 사람이기 때문에 하겠네. B. 이렇게 가시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여기 intend라는 단어도 별로 어렵지 않고요. reader라는 단어도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2%만 해석해 주세요. 왜냐하면 사람은 할 수도 있고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제네시스에서는 사람은 항상 하고 사물은 거의 당한다. 항상 이렇게만 문제를 풀었었는데요. 사람은 사실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고용을 할 수도 있고 해고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독자입니다. 독자. 그리고 intend는 의도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의도하는 것은 작가가 의도를 할까요? 독자가 의도를 할까요? 작가가 의도를 하겠죠? 그래서 의도된 독자들 이렇게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A로 가주시는 거 어렵지 않죠? 자, 2% 해석 3번입니다. 13번 여기서 동사가 complete 해주고요. 목적어는 form인데요. 한정사와 명사 사이에 이제 다시 형용사 자리다 라는 거예요. 그쵸? 그럼 form, 양식인데요. 양식이 첨부를 하나요? 첨부되어지나요? 당연히 첨부되어지겠죠? 그래서 붙여진 양식, 첨부된 양식 해서 답은 A 가시는 거죠. 자, 어태치 보시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셔야 돼요? 우리 보어도치 기억나시나요? 보어도치에서 attached 말고 두 개 더 뭐 있었어요? enclosed랑 included 있었죠? 그래서 총 세 가지 기억해 주시는데 보어도치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 보어가 도치된 상태로 attached, is, 주어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part 7에서도 문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문장을 딱 보고 이게 뭐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뭐 나올 때마다 얘는 걘가 이렇게 기억나시는 거 기억나는 정도로 딱 잘 봐두시면은 여러분 문제를 굉장히 빨리 푸실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거기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지만 보면 걔가 생각난다 이렇게 공부해 두시는 거예요. 자, 14번 문제입니다. 14번에서는 동사가 brought라는 동사죠.
가져다 주다 4형식 동사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뒤에 목적어가 몇 개가 나왔나 보니까 호텔 사이곤에게 다시 해서 명사가 나왔죠. 그래서 점유율을 그죠? 4형식은 어떻게 해석돼요? 호텔에게 점유율을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주다라고 해석되면 보통 4형식인데요. 그래서 호텔에게 점유율을 줬는데 어떤 점유율을 가져다 줬냐라고 보니까 A, B를 딱 봤을 때 1형식이라는 거 여러분 딱 보셔야 되죠. 그래서 raise는 올리다 해서 3형식인데요. rise는 1형식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래서 PP는 절대 안 된다. 답은 B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죠. 뭐가 이제 이런 오른 점유율을 가져다 줬냐 보니까 무료 셔틀버스 서비스예요. 어디로 가는 거냐면 이 공항으로 데려다 주나 봐요. 무료 셔틀버스가 그런 서비스가 가져다 줬대요. 누구에게? 이 호텔에게 뭐를요? 계속적으로 오르는 그런 점유율을 이런 서비스를 제공했더니 그 시장 점유율이 계속 올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쵸? 자, 15번입니다. 15번에서는 A, B를 여러분 딱 보자마자 여러분 드셔야 되는 생각이 뭐예요? 감정이다 라는 거예요. 감정인데요. 다시 한번 그럼 빈칸은 무슨 자리냐? 한정사랑 명사 사이죠. 이 단어가 여러분 뭐예요? 자, 단어를 알든 모르든 향기라는 단어인데요. 단어를 알든 모르든 사람이에요, 사물이에요. 감정은 사람이다, 사물이다 이렇게 구분하셔야 되죠. 그래서 사물이네, 사물, 감정은요 ing 이렇게 가셔야 된다는 거죠. 답은 B죠. 그래서 기쁘게 하는, 즐겁게 하는 그런 향기인가 봐요. 그쵸? 자, 16번입니다. A, B 다시 한번 딱 보시자마자 생각이 딱 드셔야 되는 건 감정이다. 감정이고요. 여기서는 on, 한정사와 명사 사이인데요. part가 다시 한번 사람이 아니라 사물이에요. 사물, 감정은요. ing 이렇게 가주시는 거. 답은 B. 너무 쉽죠? 17번입니다. 다시 한번 한정사와 명사 사이 빈칸인데요. grow 딱 보시자마자 생각이 드셔야 되는 건 rise랑 동일하게 오르는, 성장하는 뜻인데요. 또 동일하게 일형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PP 안 되고요. D, B 밖에 안 되죠. 왜요? ing 밖에 안 되니까요. 그죠? 자, 17번입니다. 17번 했고요. 18번입니다. 자, 전치사 나왔고요. 빈칸, venues 이렇게 나와줬는데요. 자, 이렇게 한정사가 없이 나왔을 때는 우리는 ing 꼴이 동명사인지 아니면은 현재 분사인지를 구분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전치사 빈칸 여기 한정사 명사 이렇게 나와주면 우리 100% 자리 뭐 100% 자리예요? 동명사 100% 자리 이렇게 해줄 텐데 아니면 한정사가 여기 나와줘서 한정사와 명사 사이 해주면 분사다 라고 해줄 텐데 그쵸? 이렇게 한정사가 둘 다 없이 나왔다 라고 하시면 이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해석해 주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동명사로 먼저 해볼게요. prefer 하면 선호하다 라는 거니까 preferring 선호하기 뭐를요? 장소를 선호하기인가요? 아니면은 장소가 선호할 수 있나요? 그건 안 되죠. 그러면 ing 꼴에서는 동명사로밖에 안 되겠다라는 거고요. pp로 이제 왔을 때는 당연히 이제 venues를 꾸며주는 분사로 되어진 장소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럼 문장에서 조금 더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받았습니다. 리스트를 어떤 리스트냐면 선호하기 장소를요? 아니죠. 선호된 장소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A 이렇게 가주셔야겠죠. 자 19번입니다. A, B 딱 보시면서 다시 한번 challenge는요 감정이에요. 그래서 도전 이런 단어들로 쓰이는데 challenge는 도전하는 일은 여러분 어때요?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어려운, 힘든 이라고도 해석이 됩니다. 감정이라는 것도 여러분 딱 기억해 두시고 자리 한번 볼까요? her 한정사 뒤에 role 해서 역할 명사 나왔네요. 한정사와 명사 사이에는 A가 아니라 B 형용사가 와줘야겠죠. 분사 형용사 그리고 감정이라서 감정인데 사물이죠. 사물 감정 PP가 아니라 ing 이렇게 가주시는 거죠. 감정 사람일 때 PP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20번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 나왔어요. specialize 하면 무슨 뜻이냐면 전문화하다 이런 분야를 전문화합니다 라고 하는 자동사로도 쓰이고요. 타동사 둘 다 돼요.
그래서 이때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되는 이 두 개 다 되는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석해 주셔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특징으로도 한번 알아두실 게 specialize는 어떤 분야의 특징으로만 합니다. 전문화합니다. 라고 해서 specialize in 해서 뒤에 분야가 잘 나와준다 라는 거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여기 문제에서는 어떻게 됐냐? 동사가 is예요. 동사가 이미 한번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답은 A가 안 된다 하고 답을 B로 쉽게 푸실 수 있는 문제인데요. 만약에 specialized 이렇게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좀 해석을 좀 해주셔야겠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답이 B인데요. 다시 한번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 뒤에서 꾸며주는 분사인데요. 전문화하는 회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전문화하냐? 국내의 가전제품을 이 분야를 이제 전문화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이제 작은 전자제품, 전기분 쪽의 그런 회사인가 봐요. 어디에 위치했어요? 뒤에서 분사가 또 꾸며주네요. 위치됐는데 어디예요? 런던에 위치했대요. 런던 참 가고 싶네요. 자, 이렇게 저희는 분사 문제 한번 다 같이 잘 풀어봤습니다.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높여서 저희가 분사 구문 문제 한번 풀어보실 텐데요. 분사 구문, 자, 문법 정리 한번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